누가 들었어? 두 사람 나머지 다 잘한다는 얘기지? 다 나가고 두 사람만 남아. 두 사람만 개인 과외를 할 테니까 어렵다는 사람만 데려가야지 쉽다 생각하는 사람 데려갈 필요 없잖아. 불교 259 이해합니다. 공부를 처음 할 때는 불교가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종교란 걸 잘 생각도 않고 종교 생활도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워요. 또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 약간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종교가 아니니까. 또 무던하게 거기도 뭐 나쁘게 살자고 하는 의미가 아니니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친구도 있고,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은 공무원 시험에 불교가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불교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를 한번 또 해보죠. 보겠습니다. 불교 우리 신라시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느 정도 골격은 잡았죠. 프레임은 잡았죠. 고려 걸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의 불교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태조부터 갑니다. 불교 숭상을 당부했죠. 후녀 10조에, 그죠? 네. 개경의 여러 사원을 걸리, 광종, 승려들에게 관직을 주하게 되고 승가제도라고 그러죠. 승가제도. 승가제도는 광종 때 처음 실시하고 끝이죠. 또 있나요? 승가시험에도 관직을 주하겠다. 승려들에게도 관직을 줬다고. 고려시대 말고 조선시대 있나요? 없어. 이런. 고려 광종 때 쭉 승가제가 있고 조선시대 명종 시기에 일시적으로 승가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서산대사 같은 사람들이 여기 합격해서 승려가 관직을 차지했던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기억나시죠? 임제례란 때 임난 때 승병장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평양을 잃고 평양을 탈환하는데 공헌했던 인물들 중에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다시. 현종, 연등의 팔관을 부활, 현하사를 건립했다. 우리 광종, 현종 때 이미 공부했죠? 현종 자체가 뭐예요? 승려들의 손에 키워졌고 승려들의 보호를 받고 왕이 됐다. 그럼 당연히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연등의 팔관을 되살리고, 그래서 현하사라고 하는 유명한 절을 하나 만들었다. 법상종 계열에. 문종, 승려들에게 별사전을 지급하였다. 이건 시험에 나올 때 난이도가 되게 높은 시험 중에 하나가 나온 게 이거예요. 문종 때 별사전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흥왕사를 건립했다. 누구를 위해서? 아들 의천을 위해서. 12살에 출가해, 애가. 예? 요즘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애가 출가할 때 그 아이가 주지 스님이 되기 위해서 이 절을 하나 만들어준다고. 얘기했지. 유학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절을 만든 것도 뭐야? 유학 전과 절이 달라진다고 그랬지. 이거 뭐라고? 요건요. 오케이, 됐어요. 이거 구분하면 돼. 우리 국어공부 시험에 이 정도 수준이 나온다는 얘기. 송나라에 유학 가기 전에는 흥왕사,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국청사. 종파는 여기는 뭐? 하엄종. 여기는 뭐? 천태종. 무슨 천태종이 뭔가요? 기존의 하엄종에다가 선종이 합쳐지는 거예요. 하늘아래 큰 것이 뭉쳤다. 이걸 천태종이라고 그래요. 짧게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아들 의천이 유학 가기 전과 후에 절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강종 때 대표적 승려 하나씩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정리를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스스로 선생님이 잘 해놨네 이렇게. 선생님이 글을 적었지만 잘 적은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리하는 게. 해거가 보겠습니다. 해거. 태조의 부름을 거절하고 정종 때 왕사, 강종 때 국사를 역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끝에 게 중요한 게 있어요. 법안종을 수입해 왔습니다. 해거 갑니다. 우리 교종 승려들은 불경책을 보죠. 그죠? 부처님 말씀을 글로써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성경책 보듯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선정 승려들은 부처님의 마음을 공부하기 때문에 불경책을 공부하지 않아요. 교종 승려들이 어떻게 비아냥거린다고. 야, 저 자식들이 승려라는데 책을 한 자를 안 본다. 세상에 저럴 수가 있어. 저렇게 책을 안 보고 승려라고 할 수 있어. 막 비아냥거리고 비판한다고. 이거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해거가 해냈어요. 뭘요? 불법을 보는 선종을 수입해 왔다고요. 그래서 선정 승려들도 이제 불경책을 보는 종파가 생겼다. 그래서 볼 안자를 써서, 우리 안과 병원 갈 때 뭐예요? 안과 의미가 뭐예요? 눈이잖아. 볼 안자니까. 그래서 법 안종을 수입해 왔다. 그래서 고려 초기에 선종이 들어왔는데 그게 법 안종이었다. 되게 중요해요. 자, 선종 승려 해거가 해냈습니다. 법 안종을 수입해 왔습니다. 탐문 갑니다. 교종 중시 선종 청업을 노력 왕사 예금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탐문은 광종의 왕사 역할이에요. 저거 왕사 역할이에요. 광종의 왕사 역할을 하게 됐다. 이 탐문은 약간 좀 그 스토리가 좀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태조 왕건이 자식을 하나 더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탐문이 있는 주주에 있는 절에 가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의 기도에 의해서 광종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훗날 광종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탐문이라는 사람이 왕사 역할을 하게 돼. 되게 우리 보통 불교에서 쓰는 인연이라는 게 있어요. 인연이 그대로 작용됐다 보시면 됩니다. 균열갑니다. 기법사의 주지 스님입니다. 고려 가장 큰 절 중에 하나가 기법사라는 절이 있는데 기법사의 주지 스님이에요. 두 번째, 고려 건국 당시 이 두 번째 별표 있죠. 균열에 대한 얘기 중에서 두 번째 게 난이도가 되게 높은 시험이에요. 이건 책에서 난이도 조절용으로 쓸 수 있어요. 부급에서도. 보통 출제가 된다면 뭐 7급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기상직이라든가, 국회 시험 보는 시험,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은 9급에다가 그냥 여러분 모의고사 막 출제를 해버려요, 그냥. 왜? 그냥 일반화 시켜버려요, 그냥.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반화 시켜서 풀게 되면 자기가 다 100점 맞았어. 근데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 어떻게 해요? 이런 게 뭐예요? 처음 보는 거에 막 틀릴 수 있다는 거야. 약간의 차별성을 가지라는, 내가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다른 애들이 모르는 걸 차별성을 가지고 실력을 길러야 된다. 봐. 고려 건국 당시 해인사 승려들의 견훤을 지지하는 관해의 남학파와 자르십니다. 슬러시. 왕건을 지지하는 희랑의 북악파의 통합을 위해 인유와 함께 대차례 승려를 찾아가 설득, 민간을 방문, 설교하여 종파 간의 분쟁을 종식시켰다. 자, 설명하면 후삼국을 왕건 중심으로 후삼국을 통일해 가고 있어요. 이때 합천 해인사는 왜 중요하냐면 해인사는 절의 기능만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 당시 해인사의 파워가 얼마나 셌는지 절의 스님들이 그 지역 주민들을 통치하고 있어요. 정치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만큼 어떻게 해인사의 영향력이 엄청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명한 승려 두 분이 계셨다는 거야. 그게 남학파와 북학파가 나뉘는데요. 그래서 견훤을 지지하는 간해의 남학파, 그 다음에 희랑의 북학파는 왕건을 지지하는 세력이야. 당연히 어떻게 균열은 왕건을 지지하는 희랑 승려를 갖다가 설득해서
왕건을 지지하게 만들고, 반면에 남학파인 관의 승려마저도 설득하기를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에 자는 분쟁을 종식했다고 쓰긴 썼지만, 선생님이 쓰긴 썼지만, 실은 그 위에 있는 관에는 끝까지 지지를 성명을 발표하진 않아요. 그냥 모른 채 해요. 그냥 새가 넘어갔구나, 나 가만히 있어, 꼴 보기 싫어, 뭐 이런 식이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관해와 실황에 대한 부분, 특히 실황대사는 단독 문제로 한능검에도 이미 출제가 됐어요. 오케이? 저거 실황에 몇 번 하살펴가지고 한등급 고급 시험 문제도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나와도 하등의 이상이 없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불교를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어렵지. 불교 자체도 어려운데 막 승려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시험을 물어보니까 어려운 거지. 중요한 건 책 보시고 문제 풀어봐 계속. 성상융회 사상을 제시했다. 좀 어려운 단어들이 들어갔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성상융회를 볼게요. 균여가 노력한 게 이겁니다. 성스러운 고음과 상에 대한 부분 봐볼게요. 이건 하음종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뭘까? 법상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긴 뭐예요? 이건 왕실불교예요. 이건 누구 불교예요? 귀족불교. 이 두 개를 합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성상융회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음종과 법상종, 귀족불교와 왕실불교 하나로 통합을 했다. 근데 얘들이 누가 싫어할까? 얘들이 싫어하는 거야. 왜? 이렇게 얘들이 잠시게 먹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 한자상은 뭐야? 서로 쌍자야. 네? 서로 쌍자라고. 불교에 쓰는 용어는 뭐라고? 그렇지. A와 B는 다르다고 의미하고 있다고. 야, 나는 니들하고 틀려. 함정 아니야. 우리는 그냥. 우리 기족끼리 그냥 살게. 그런데 균여가 나서가지고 볶음밥 만들려고, 응? 비빔밥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균여. 섞어버리려고 한다. 이게 성상융회라고 부른다. 보현시본가. 여기서 기출이에요. 보현시본가라는 11수의 향가로 지은 노래로 불교의 교리를 알기 쉽게 부름으로써 대중이 부처에 친근해 주도록 하였다. 보현시본가 밑줄 그렇습니다. 보현시본가. 가짜는 노래 가짜잖아요. 그죠? 불려지는 노래들을 갖다가 하나로 묶었다. 성성무해. 불교뿐만 아니라 남녀 기층까지 융합하고자 하는 사상. 의미 자체는 참 좋은데 이게 문제는 왕실 중심의 귀족과 밑에 사람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재간갑니다. 우리나라 천태학을 중국에 전한 고승이며 천태사교회를 저술했습니다. 책이죠. 이거 외웁시다. 그냥 일반인들이 책을 못 써요. 천재 정도 돼야 이런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제자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수준이 천재 정도 돼야 됩니다. 보통은 책을 쓸 수 없습니다. 천태사교입니다. 천태적인 책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중국으로 건너가서 포기 활동을 하고 여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천태종의 학맥은 여기서 단절이 됐어요. 훗날 고려 문종의 아들 축종의 동생이 있죠. 그 유명한 승려 의천이 함종 승려예요. 이걸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한계를 느꼈어요. 한계를 느껴서 열심히 찾다 보니 신라의 어녀 승려에 대해서 되게 배울 점이 많다고 왕에게, 자기 형에게 화정곡사 또는 화쟁곡사라고 하죠. 자로 추존하죠. 이거 가지고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몰래 밀항선을 여기 가까운 김포에서 밀항선을 타요. 그리고 송나라에 유학을 가게 돼요. 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학맥이 끊겨서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가서 뭘 배우는 거야? 천태
종을 배운다고. 그래서 천태종을 배우고 나서 귀국하고 난 다음에 와서 절 하나 세우게 되죠. 자기 형과 자기 형 숙종이죠. 그러게 자기 친어머니가 살아계세요. 모후가 살아계세요. 자기 친형과 모후 엄마가 후원해서 만든 절이 국청사예요. 오케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달락달락 외우게 되면 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연결고리가 이렇게까지 올라와야 돼. 이렇게까지. 자리를 비켜줄까? 메모하는 사람들 있어? 아버지 문종은 의천의 유학을 왜 반대했을까? 아버지 문종은 자기 아들이 유학 가는 걸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왕자니까 아들이 위험할까 봐, 타국에 가니까 반대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정치적인 뭐가 있겠죠. 다 정치적이에요. 왕실 사람들 다. 뭐 위험한 것 자기 호위무사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아빠가 반대한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봐보세요. 여기가 송이지. 여기가 거란이야. 거란과 송이 가장 막강한 라이벌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거란을 무시하고 송에 유학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둘이 고려한 나라하고 송이 짬짬이 한 거 아니야? 거란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까 봐 반대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본인 의천이 입장에서는 외교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불자로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게 있어. 공부하고 싶은 게 있고 이루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아버지 때는 꽉 눌려가지고 유학을 갈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자기 가장 친형이, 바로 위에 형, 친형이 왕이 되죠. 왕이 되자 소모되지 않고 개성에서 김포로 내려와. 김포에서 송나라로 가는 상선, 밀항선을 타고 가버렸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국에 송나라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이해 갑니다. 의통 가봅니다. 동시대 인물입니다. 중국 오울국의 천태 16조가 되었으며 송나라 천태종을 중심. 이 사람도 중국에 가서 되게 뛰어난 성녀 두 분 중국 가버린 천태종님. 그래서 제가 항맥이 수도 때 끊겼다고. 배우고 싶으면 배울 게 없어. 그래서 원효대사 거 찾아가서 공부하고 책 찾아서 공부하고 하다 안 되니까 송의 유학을 밀항선을 타고 모르게 가게 된 원인이 있다. 돌아서 세운 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국청사다. 국청사는 뭐다? 천태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청사 천태종을 한다. 이걸 해동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다가. 중국은 오리지널 천태종 이렇게 쓰는 거. 우리는 바다 건너 동쪽에서 천태종을 만들어 해동 천태종을 개창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해동 천태종이란 하엄종에다가 선종을 더한 내용을 얘기한다. 이 정도만 되면 승리들 다 잡아낼 수 있어. 페이지 넘겨봐요. 이제. 끝났어. 이 정도면 다 됐지 뭐. 불교 통화운동과 천태종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종 가볼게요. 하엄종 중심으로. 하엄종은 앙실 불교야. 하엄종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합니다. 꽃필 화자 장엄할 엄자야. 꽃이 화려하게 만발했다는 뜻이야. 이게 하엄이야. 그래서 우리 왕이 권력을 가진 때 가장 중요한 게 하엄의 사상을 되게 강조해. 왜? 지금 이정자가 정치를 되게 잘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기 시작한 거야. 이걸 하엄이라고 불러요. 이걸 하엄종이라고 불러요. 하엄종은 하엄경에서 유래했다고 보시면 돼요. 하엄경이란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간결하고 화려하게 쓴 글체를 갖다가 우리는 하엄경이라고 불러요. 그걸 그대로 재현한 게 하엄종이에요. 그럼 하엄종은 따로 있는 아니에요. 모든 성녀들은 기본적으로 하엄경을 읽어야 돼.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경책 읽는 거 똑같아. 똑같아. 아셨죠? 모든 성녀들은 종파와 관계없이 하엄경을 읽게 돼 있다. 다시 갑니다. 하엄종을 중심으로 교정을 정리하였고 법안종을 중심으로 법안종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해냈습니다. 해가 가요. 제 자식들 불경책도 안 봐 막 욕하고 다녔다고. 우리 하나 수입하자. 불법을 보는
선종을 수입해 왔다고 해거갑니다. 법안정을 중시 선종을 정리 추진하였고 해거가 교선통합을 극복하기 위해 천태학을 지원하였다. 천태학을 지원하였다. 강종 때. 그런데 이 스님들이 재간과 관련된 승려들이 떠나버렸다는 거야. 우통과 함께. 그래서 학맥이 끊겨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중국 유학길에 올 수밖에 없었다. 현종 이후에 법상종, 하엄종이 불교를 주류로 했다. 법상종 아까 누구 불교라고 했죠? 귀족 불교. 하엄종은요? 왕실 불교. 즉 현종은 귀족들의 서포트를 받고 왕이 된 인물이야. 그래서 어떻게 법상종이 하엄종 못지않게 쌍벽을 이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3번 의천에 대한 개인적인 또 나왔습니다. 문종의 넷째 아들로 11살에 출가, 13살에 승통이 되었다. 승통이란 승려를 통수한 지 넘버원 지존의 자리를 알렸다는 거야. 13살짜리 꼬마가 30살 먹은 승려한테 스님 이리 와보세요. 숙제 안 해오셨어요? 따지는 거야. 왜 마당 쓸지 않으셨어요? 꼬맹이 새끼가 갖고 막 여러분 나이 때 왜 안 하셨어요? 따지면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어요. 왕자 출신의 승려이기 때문에 막강한 파워를 가지는 거야. 흥왕사 주지가 되었다. 흥왕사 아버지가 자기 아들 주지 만들어 승려가 뭐 흥왕사잖아. 아버지 왕이 문종이 만들어 준 거잖아. 그대로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국청사는 뭐가 됐어? 유학 이후에 자기 형인 숙종과 어머니가 후원해서 만든 절이 국청사라고. 총회 유학 후 정원 스님, 자기 스승이에요. 정원 스님과 교류, 배웠다는 뜻이 되는 거고, 천태산, 중국입니다. 중국 천태산 국청사에서 수련하고 돌아와서 흥왕사에서 교장도감을 그래서 자기 절도 똑같이 뭐야? 국청사야. 중국의 절도 국청사, 돌아와서 만든 절 이름도 똑같은 국청사. 그리고 천태종, 우리 거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해동 천태종을 개창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흥왕사 교장도감 밑줄 가야 돼.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교장을 간행하였다. 간행 목록이 심편제종 교장 총록 3권을 편찬했다. 이거 밑줄 그어야 돼. 심편제종 교장 총록 밑줄 그어야 돼. 심편 잘라보자. 새롭게 편찬했다. 제종 모든 불교 종파의 서적을 모아서 교장 잘라. 교장 총록 이거 봐. 심편제종 교장 총록이랑 봐. 기존에 고려란 나라에 들어와 있던 불경책이 있겠지. 고려에 들어와 있는 불서가 있겠지. 그 다음에 유학 갔지. 그럼 유학 갔으면 어디 걸 가져왔을 것 같아? 송에 유학 갔으면 송나라의 불경책도 가져왔겠지. 그 다음에 그랑 것도 가져왔겠지. 그 다음에 일본 애들도 가져왔겠지. 이걸 다 모아서 새롭게 편찬한 목록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일종의 뭘까요? 봐봐.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졌던 그 불경지를 다 모아서 내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즉 논문집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게 어려운가 쉬운가? 어려워. 논문 하나 쓰려면 막 한 100권, 200권 책 모아서 그거 다 보고 요약 정리하고 뭘 쓸 건지 주석 달고 레퍼런스 달고 다 달아야 논문이 만들어진다. 쉬운 게 아니라고 이게. 이게 되게 어려운데.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시험 문제 딱 나오기 정해져 있어. 뭘 정했을 것 같아? 여진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거든? 여진의 책도 살짝 집어넣는단 말이야. 아직 금나라가 만들기 전 얘기야. 그럼 출제자 포인트는 어디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야. 심편제종 교장 총록을 물어보지 않는다. 이 책을 만들 때 참고 문헌이 여기지 여기는 아니란 얘기를 꼭 우리가 지시야. 꼭 적어 여기 적어야 돼. 밑에 꼭 적어야 돼. 심편제종 교장 각서의 여러 나라 책들을 총괄 정리해서 일종의 논문집을 하나 만들었다. 심편제종 총록을 만들었다. 이걸 일본 새끼들이 이걸 뭐라 불렀어? 촉장계라고 불렀어. 이건 잘못된 표현이야. 지금도 일부 책들은 저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표현 방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장경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대장경 아니에요. 봐봐. 초조 대장경이 있고 제조 대장경이 있어. 그래서 중간에 속장경을 얘기하면 세 개인 거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그냥 논문집이야, 논문집. 착각하지 마. 그러면 일본 애들이 표현하는 방법, 일제강점기 표현했던 속장기라는 표현은 잘된 거야, 잘못된 표현이야? 잘못된 표현이라고, 이건. 속장기라는 단어 쓰면 안 된다고. 원래 풀 네임이 뭐라고? 심편, 제종, 교장, 총록이라고. 저서, 서건, 사림, 대각북사 문집을 알아야 돼. 이 사람 이름이 대각북사예요. 천태사교의 잘라, 주. 천태사교라는 책을 주석을 달았다는 뜻이야. 주는 해석집이야, 해석집. 천태사교에 대한 해석을 달았다. 하은병 등을 편찬하였다. 당연히 교정승리니까 하은병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밑에 주의 봐. 천태사교의와 천태사교의 주가 들어갔을 때 완전히 뜻이 달라진다. 천태종 사성갑니다. 교관 겸수. 교학과 선을 함께 수행하되 교학의 순을 중심으로 선을 포용하는 정신이다. 지관, 잡념을 중지하고 지혜에서 사물을 관주하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이야. 사람을 볼 때, 사물을 볼 때 그냥 그대로, 현상을 그대로 보라는 얘기야. 다르게 표현한 옆에다 적어. 선입관 X. 선입관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 자, 여러분 오늘 수업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주 행색이 초라하고 별 볼품 없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살짝 피하거나 그런 행동을 취하겠죠. 그리고 속으로 뭐야? 이렇게 하겠지. 근데 그 모습, 어떤 형색과 옷에 입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왜? 머릿속에 선입관이 들어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지관이에요. 지관이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보지. 봐. 여기 봐. 여기 봐. 선생님 봐. 뭐로 보여? 뭐로 보이냐고. 여기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이 뭐로 보여? 사람? 선생님들. 보통 대부분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하고 선생님 보여 이렇게 하거든. 그럼 선생님이라는 건 선입관이에요. 그지? 선입관이잖아. 사람을 보고 사람처럼 보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가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 그렇지 않잖아. 저를 포함한 여러분 대부분이 돌아가잖아. 초라한 모습, 그다음에 옷을 이렇게 추리하게 입었던 옷들 이런 거 보고 돌아가는 모습인데 그것 외관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관이에요. 불교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지관이라 불러요. 성상 겸학 내겸전 천태종의 사상입니다. 자,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오른쪽에 있는 이거 사료는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됩니다. 결사운동과 조계종까지 될지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쉽지는 않지만. 우리 헌법에 이런 게 있죠. 민주주의 국가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지. 언론, 출판, 집회,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뭐죠? 결사.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는 걸 우리 뭐라 불러? 결사라 불러. 야, 우리 저 사람 싫으니까 가서 우리 미추홀 구체적인 그만하라고 우리 아까 한번 써보자. 생각이 같으면 모여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생각이 틀리면 어떻게 해? 됐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하는 걸 우리는 결사라 불러요. 마찬가지지. 불교에서 나타나는 승려들이 지금 우리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개혁해야겠다 생각을 주장을 하는 승려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결사운동이에요. 결사운동 전제 조건이 뭐야? 지금 현재 불교가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사운동 하자. 바꿔보자! 이게 가봅니다. 강종 가봅니다. 강종이 또 나왔습니다. 하엄종을 중심으로 교정을 정리하였고 법안종 중심으로 선정을 정리 추진하였고 교선 대립을 극복하게 천태학을 지원하였다. 현종 이후에 법상종 하엄종의 불교 주를 형성하였다. 자, 의천 교단 통합 이거 이미 했어요.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게 되었다. 지금 내가 어디 읽고 있어? 쏘리. 미쳤어. 엉뚱한 짓 하고 있었어. 261조. 끝날 쯤 되니까 정신이 없어.
제일 밑에 결사운동과 조계종 갑니다. 결사운동 플러스 조계종. 조계종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울에 대한 얘기. 훗날 국사가 되죠.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단어를 쓰죠. 국가의 스승이 되었다. 왕이 정책을 결정하고 마지막에 자문을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 있는 되게 뛰어난 승려가 됐다는 거죠. 진울 가보겠습니다. 무신직공기 세속화된 불교의 자기 반성과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전개했다. 다르게 보면 불교 승려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예. 타락한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선사 중심의 결사운동과 조계종을 개창하고 선종 입장에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한 정해상서 도노종을 주장했다. 승려들, 그 다음에 절이 부패했어요. 그죠? 그래서 뜻이 맞는 승려들끼리 결사운동이 벌어졌다. 여기에요. 이걸 주장하더라. 봐보자. 거조사 또는 거조함이라고. 처음으로 대구 영천에 은혜사에 가가지고 결사운동했다고. 다르게 표현하면 부패한 승려 다 몰아내겠다는 뜻이고 제대로 된 승려만 남기겠다는 뜻이에요. 처음으로 거주하면서 은혜사에 은혜사란 절의 말사에 일종의 위에 있는 조그만 절간이에요. 그 다음에 길상사에서 수선사에서 순천에서 그래서 대구에서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순천 내려오셨지. 그 다음에 송강사에서 순천에서 결사운동이 차례대로 거조사, 길상사, 수선사 하나 둘 이렇게 암기 거조사, 길상사, 수선사, 송강사. 거의 대부분 여러분 생각나면 수선사 결사운동 이렇게 많이 하죠. 수선사 결사운동. 진울이라고 했잖아. 누가 후원해줬어요? 진울 누가 후원해요? 아까 했잖아요. 최충원이 후원해준다고 진울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충원이 후원해서 길상사 명칭이 수선사로 개명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정해상수, 도노점수. 이렇게 잘라보자. 지금 진울은 교정승려예요? 선정승려예요? 응? 선정승려잖아. 선정승려. 자, 선정승려인데 선정승려의 수행 방법이 뭐야? 순간 터득하는 거잖아. 자, 봐봐. 진울이 순간 터득이 이게 안 돼. 미치겠는 거야. 되게 지력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터득이 안 된다고. 쉽게 해서 원효대였던 해골바가지 물 먹고 이거 하고 터득해야 되잖아. 안 되고 있다고. 미치겠는 거야. 승려인데. 모든 승려의 꿈이 그거잖아. 아차 하는 순간 깨치는 거잖아. 안 깨우쳐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되겠다 하다 안 되니까 선종승려인데 이 책을 읽었어요. 이걸 읽고는 순간 아까 얘기했던 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교정성료로 구분할 수 있지만 깨우치는 데 있어서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수행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혜를 쌓이고 수행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깨추게 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은 교정이 될 수도 있고 선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조교정죄, 선정승려가 순간 터득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교정승려들이 보는 함경책을 보고도 순간 터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치는 방법에는 내가 믿는 거 믿지 않는 거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정해상수, 지혜를 쌓는데 교정이든 선정이든 관계없이 하다 보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번호점수, 순간터득, 점수,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다. 이걸 남선정이라 불러. 이걸 뭐라 불러? 북선정이라 불러. 이것을 육조해능계율이라 불러. 이걸 수신 또는 신수계율이라고 불러. 똑같은 승려 밑에서 배웠지만 남선정인 해능계열, 이 사람의 신분은 매일 나무를 해서 생활을 일궈서 나무꾼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귀족 승려였어요.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서 깨우치는 데는 수행 방법 차이가 있다는 걸 지금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돈오점수는 무조건 뭘 공부한 거야? 조계종, 선종, 이게 답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좀 더 심화돼서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돈오점수가 뭐예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오케이? 공무원 시험에 맞는 수준으로 좀 업시켜서 이 정도까지도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260페이지) 사료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권수정의 결산, 예전에 나왔던 기출 사료예요. 결사란 262쪽, 결사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단체를 만드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다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사실이 아니라 내적인 결심의 성격이 강하다. 진울은 팔공산 거주함에 머물며 권수정의 결사문을 짓고 교정과 선정의 승려는 물론 유교, 도교의 사람까지 포함하는 수행결사를 조직하였다. 이후 진울은 송강사, 길상사로 옮긴 뒤 그것에서 머물며 가르침을 폈다. 누구의 후원을 받았다? 최충원의 후원을 받았다. 거조사란 조사가 머문다는 의미. 조사가, 그러니까 진울 승려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리지널 원조란 얘기야. 그분의 의미이다. 영천의 팔공산 은혜사 암자에서 처음 결사운동을 시작했고 길상사, 수선사에서 수행을 했고 최충원의 헌액, 최충원이 수선사라고 하는 간판 이름을 만들어줬다. 제일 간판 이름을 만들어줬다고. 그리고 훗날 송강사로 원간석기 귀족들의 명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송강사가 되면서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원찰의 성격을 띠기 시작합니다. 송강사가. 원찰이란 봐봐. 절간은 승려들의 수행 공간이잖아. 그게 맞지.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잖아. 맞지? 맞잖아. 학교에다가 술집 열거나 마트 열면 안 되잖아. 왜? 학교는 공부하는 공간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잖아. 그럼 절은 뭐야? 스님들이 수행하는 공간이잖아. 부처가 되겠다 공부하는 공간이잖아. 근데 갑자기 원찰의 성격을 띠게 되겠다. 원찰이란 뭐냐면 원나라 새끼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원나라의 황제가 돌아가셨어. 황제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야 우리 황제의 부인이 왕비가 돌아갔어. 황후가 돌아갔어. 기도 좀 해줘. 우리 황제의 아들이 돌아갔어. 기도 좀 해줘. 이런 절로 바뀌었다. 이게 원찰적 성격이야. 그러니까 뭐야? 본질에서 벗어나는 행태를 취하는 걸 우리 원찰적 성격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게 있어. 우리 이미 배웠어. 뭐가 있어? 신문왕 때 이게 있지. 문왕이 죽을 때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지. 내가 죽어서도 바다의 영이 돼서 애고를 물쳤더니 나를 화장해서 무무대양릉에다가 수장시켜달라고 했지. 내가 바다의 영이 돼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아들 입장에서 어떻게 아빠가 매일 헤엄치고 다니면 영이 된 건 좋은데 매일 헤엄치면 어떻게 피곤하잖아. 우리가 수영장 가서 30분 해도 힘들어. 지쳐. 그럼 밖에 나서 뭐 좀 먹고 영양분 고공급하고 한 30분 쉬었다가 다시 또 들어가고. 이게 반복돼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신문왕이 만든 절 이름이 뭐예요? 가문사잖아. 그 가문사에서 이렇게 통로를 수로를 만들었잖아. 아빠 헤엄치다 힘들면 와서 쉬어가세요. 이게 뭐야? 원찰적 성격이라고. 자, 뭐야? 가문사가 최초 뭐야? 원찰적 성격이라고. 원래 절의 용도가 뭐라고? 승려들의 수행 공간이라고. 근데 뭐야? 아빠 휴식 공간으로 만들었잖아. 이게 원찰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야, 승려들이 수행해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지네 황제가 죽었네, 누가 죽었네, 기도 좀 해주라 얘기하고 있잖아. 또 이런 것도 있다. 21세기 봐봐. 21세기에 우리가 화장을 많이 하지 지금. 사람이 죽으면. 그리고 절에 가면 뭐가 있어? 법당 말고 이런 일용 공간이 따로 있다고. 돈벌이 하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 보통 우리 별도의 사업체들이 건물 하나 야외에다 3m에다 지어서 이렇게 하나씩 하는 이렇게 우리 사람 죽으면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유골함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안치하잖아. 이건 사업적인 거니까 뭘 할 말이 없잖아요. 국가로 허가받은 거니까. 근데 절에서도 이걸 하고 있다고. 지금 절에서도 어떻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게 뭐야? 무슨 의미가 가지고 있어? 이것도? 원찰적 성격이라고. 절에 갖고 무슨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승려들이 수행하는 공간인데 갑자기 돈벌이 하고 있다고. 그럼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절에 갔는데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화장을 하고 이런 도자기에다 넣어서 절간에다 안치하더라. 가자마자 느낀 게 뭐야 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원찰이네, 이 절. 여러분은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 그 주변에 뭐 엄마나 형이나 동생들, 언니, 누나들이 원찰이 뭐야? 그런 게 있어. 말해서 몰라, 언니는. 형은 몰라. 왜? 나만 아는 거야, 그냥. 그래라니 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왜? 거기서 설명하면 되게 부자연스러워져. 누구를, 선생님이니까 직업이 가르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 형이나 언니, 동생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게 기분 나빠해. 좀 배웠다고 아는 체 안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단어가 생각 안 나면 이거 미치는 거야. 시험장에 갔는데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된다고. 원찰적 성격이라고. 용도가 벗어나고 있다. 오케이? 됐어요. 다시 가봅니다. 삼보사찰 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미치겠는 거야, 이제. 삼보 세 가지 보물이 있다는 거야. 불법승을 가리키는 말로 통도사가 불보사찰, 진신사리 가지고. 진신사리는 부처님을 하장으로 한 다음에 진신사리가 나왔다고. 부처님 뼈를 갖다 놨다는 뜻이야. 해인사, 법보사찰, 대장경을 보관했다고. 불법이 있다는 얘기야. 송강사, 승보사찰, 큰 스님, 진울, 해심을 포함한 16명의 국사가 배출됐어. 이런 사찰을 승보사찰이라고 불러. 이 세 가지를 삼보사찰을 한다. 참고로 밑에 별표, 묘양산의 보현 삼보사찰 한 군데 다 있어. 이 세 가지 다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앞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선생님 남과 북이 통일된다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게 묘양산의 보현사입니다. 왜? 한 군데 가고 세 가지 보물을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선생님 꿈입니다. 통일되면 그거 보고 싶다는 거. 해심갑니다. 오른쪽에 해심. 진울의 제자입니다. 진울의 제자 유불일처를 들고 가요. 유불일처. 원래 유학자 출신인데 유학자 출신에서 불교 입문해서 공부해왔더니 유교나 불교에 별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최우가 해심을 지원했어요. 최충은 아까 얘기했던 진우를 후원했어요. 요새 갑니다. 요새는 밑에 저거 교정승려라고 적어야 돼. 교정승려라고 적어야 돼. 지금 최신 무신 정권 시기 교정승려는 거의 살 수가 없어요. 선종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와 진술은 가장 가까운 사이기도 해요. 종파는 다르지만 천태종의 신앙 결사 때 백년사를 조지가했다. 이 요새가 순천으로 내려가요. 순천에 가서 진울이 결사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선종의 수행 방법을 얘기한다. 봐, 여기 봐봐. 선종의 수행 방식이 이거야. 정해상수 도노점수야. 정하운동, 그러니까 비리가 있는 이런 승려들은 다 내보내는 거야. 그리고 오리지널 승려들만 남겨놓는 거야. 그 다음 2차로 가는 게 수행 공간을, 수행 방법을 얘기할 때 선종에서 배울 때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교정승려 일단 이건 아니지. 그냥 교정승려는 불경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수행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래 뛰쳐나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순전히 더 밑에 남쪽으로 강진에 내려간다고. 그래서 강진에 가서 백년사 결사운동. 백년사라는 자리에서 뜻맞는 인사들끼리 모여서 거기에서 자기 의원하는 종파를 만들고 발전시키겠다. 자, 봐봐. 백년사를 조직하고 법화신앙 밑줄 그어봐. 법화신앙. 일명 이걸 법화종이라고 불러요.
법화종이라 불러요. 법화 신앙을 내세워 불교 혁신과 민중 교화에 노력하겠다. 민중 구제에 집중. 참회 멸제 미터 정토 밑줄 그어야 돼. 참회 멸제 미타 정토. 참회하세요. 당신의 지혜를 참회하세요. 그러면 지혜를 사해 드리겠습니다. 천주교 같은데요? 성당 가면 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미타 정토.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누구의 사상 갖다 놓은 거죠? 원효 사상 갖다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원효의 사상이 지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일종의 법화종이에요. 참회하세요. 멸제해 드리겠습니다. 미타 정토. 뭐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후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있다고. 자, 다시 갑니다. 참회 멸제 미타 정토 사상을 철파했다.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된 결사운동은 불교계의 개혁 목표로 한 운동을 수선사와 양립하며 고려 후기 불교계를 이끌었습니다. 밑에 사료는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우, 시간이 다 됐어.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저를 싫어할 것 같아. 다음 시간에 원간섭기 불교계 폐단과 변모부터 해달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